자, 먼저 질문.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없다. 손. 이분들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사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 영상은 집을 구하시는 월세 전세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집 주인분들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아셔야 할 이야기예요.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첫 번째, 임차인이 집주인인 척,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 여기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자기는 집주인이 아니면서 이 집 전세로 내놨어요 하고 자기가 집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분증도 위조하고 불법 통장을 개설하고 혹은 이제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면은 제가 얼마에 내드릴게요 라든지 그리고 전세금을 먹고 폈어요. 당연히 이 사기꾼이 가장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첫 번째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로는 1382,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안법으로는 현금 거래하지 마세요. 현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주 명의,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의 이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세요. 기타 증거 자료 이렇게 서류까지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자녀들, 배우자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보내세요. 여기서 만약에 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개사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 건물 관리인이나 부동산 이제 중개사,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대리인으로 인한 사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집주인이랑 친한, 이제 잘 아는 관리인이나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멀리 산다든지 나이가 많으셔서라든지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대리인으로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 월세 집을 내놓기로 했는데 전세 세입자를 모집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500에 30만 원으로 월세를 내놓기로 집주인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혼자 전세 9천만 원 손님을 계약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이랑 월세 아까 530만 원을 보내놓고 9천에서 530을 빼면 나머지 전세금을 먹고 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타저타한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대리인이랑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을 해야 되죠.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대리권 내용, 예를 들어 이 집을 월세로 임차해줄 권리가 있다, 아니면 이 집을 팔 권리가 있다 라든지 대리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장이 필요하죠. 이제 집주인의 인감,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이 사람이 누구냐. 집주인의 신분증이 있어도 좋고 또 이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는 아까 대리인 위임장에 그 도장이랑 확인을 하는 거야. 크기도 확인을 하고 모양도 확인을 해보시고 인감증명서 일자도 너무 오래 지난 게 아니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필수적으로는 이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중개사가 이렇게 통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거래나 개인 거래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이거 부동산 계약하려고 왔는데 누구누구 씨 맞으신가요? 주민번호나 주소나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 있는 이 대리인분이랑 계약하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너무 걱정된다 하면은 이 통화한 녹음본을 저장해서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 안 해줬다 이러면 이제 또 중개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깡통 전세. 이 건물은 깡통이에요. 그냥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한 건물이 있는데 이 집에 있는 15개, 19개 되는 이 세대들이 모두 다 올 전세야. 사실상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은 전세를 끌고 와가지고 이 매매가를 다 채웠다든지 혹은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깡통이다. 이런 곳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만기가 됐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돌려줄 돈이 없어. 내 돈 뭐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든 뭐 이 집 뭐 매수하는데 썼든 아무튼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얘기가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전세금 돌려줄 수 있다. 그 돈을 그대로 돌려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한테 주고 그 사람 나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새로 구해야지만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이 이제 경매 같은 데 넘어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경매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전세 세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다 나가고 나는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몇천, 몇 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이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이제 경매를 넘어갔는데 경락 비용,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앞에 막 세금들까지 다 밀려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 빠져나갔을 때 아니면 이 집의 지금 시세가 전세금보다도 낮은 거야. 10억, 9억짜리인데 전세는 18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잖아요. 예전에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부동산일 때 이 다가구를 계약할 때 꼭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 전체 호실의 총 보증금을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기입을 해놔야 돼요. 지금 뭐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얼마,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총체적으로 이 집의 총 보증금이 1억 얼마가 들어있대요 라든지 이거를 거기에 기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이제 집주인한테만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중개사 입장에선 자기가 책임을 다했을 수는 있는데 100% 안전하진 않아요.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는 불가능해요. 집주인이나 혹은 나중에 경매로 이미 넘어갔을 때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인들이 이 집 경매 나왔던데 여기 세대 열람 좀 해주세요 라고 서류를 갖다 줘야지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열람이 뭐 부동산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집주인이랑 부동산 혹은 뭐 분양사무실이 한 통속이야. 다 짜고 치는 판이에요. 이게 최근에 저의 다른 친구가 뭐 PD 수첩 영상을 저한테 링크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확한 과정은 좀 모호하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 여기 이제 시행사, 이 건물을 짓고서 뭐 파는 시행사, 뭐 분양사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중개사도 있고 또 하나는 바지 사장처럼 바지 집주인이 있어. 자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예요. 시행사, 뭐 분양사 쪽은 이 집을 빨리빨리 팔아버려야지 자기들이 지은 돈들이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집들을 팔기 쉽게 갭을 끼는 거죠. 전세 얼마 넣었는데 지금 분양가 얼마니까 본인은 500만 원만 가지고 집 하나 살 수 있다 라든지 이 매매가랑 전세가를 비슷하게 산정을 해놔요. 아니면 여기 막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중개사한테도 리베이트, 그러니까 R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몇 알, 5알, 뭐 10알, 6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R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이었나? 그러면 5R은 500만 원이라는 거야, 수수료가. 그리고 10R은 뭐 1000만 원이었나?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0에 50만 원 집이 있어. 수수료가 얼마야? 여기 월세, 주택, 보증금 1000에 월세 50 하면은 중개수수료가 24만 원. 24만 원에 부가세 24,000원을 더하면 총 26만 4천원만 받는 건데 이거 신축 소개해줬더니 수수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이제 분양, 이 집 사라고 소개해줬는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야. 같은 금액을 중개를 하더라도 엄청난 중개 보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노리고 신축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신축만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중개사들 중에 일부입니다. 어딜 가나 똑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중, 3중, 10중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은 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모든 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야. 예를 들어 굿모닝, 이제 아침이 되었네. 오늘 집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네. 그 약속들을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점심 먹고
하고 오후에 은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한 집을 하루 만에 다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오후에 은행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거야. 이게 근저당을 잡는 거죠. 그러면 나 은행이 세입자도 아무도 없고 뭐 대출 추가적으로 받은 거 없고 깨끗하네? 대출 돼요. 이러면 그 전세금들, 뭐 전세 계약금들이랑 대출금까지 다 땡겨서 먹고 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로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내고 이 날에 바로 입주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오늘 이 계약을 한 날 나 오늘 여기 살아요 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은행은 이 근저당을 설정한 이 대출을 한 날 당일에 효력이 있어요. 딱 등기에 기재가 되는데 이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 효력, 이 힘은 똑같이 등록을 해도 다음 날 12시 땡부터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 토, 일, 월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런 데가 문도 안 열어서 월요일에 했다. 근데 집주인이 월요일에 대출을 받았어. 그럼 전입신고 대항력보다 대출이 더 먼저 빠르단 말이에요. 문제점 맞습니다. 이 대항력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 역시 이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빨리 해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한 사람이 이 집 나가 라고 해도 나는 이거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뭐 행복센터 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여기에 날짜, 오늘 날짜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이거를 확정일자를 받은 거라고 해요. 지금 당장 이 집이 깨끗하다라고 확인을 했더라도 나중 가서 이 집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대출을 받았고 누구 아는 사람한테 막 빌려줘가지고 집에 잔뜩 막 가압류 이 집이 경매 같은 데 넘어가요. 담보 잡은 이 집을 팔아야 그 돈들을 가져가니까. 그럴 때 이 확정일자는 이 돈들을 가져가는 순서예요. 우선순위. 대신에 확정일자만 받았다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전입신고를 무조건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항력,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런 우선순위나 뭐 최우선순위 관련돼서도 영상을 꼭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더 쉽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능한 빨리 이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세요. 거기에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시면 제가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금을 내야죠. 여기 집주인분이 이 보험회사에다가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이 전세보증보험료를 조금 더 깎을 수가 있어요. 찌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쉽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